자,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품화 단지에 학교 가는 길이 뭔지 단지별 시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공동 7블럭이고요.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8-2번지 1원입니다. 35층 7개 동 991세대 거의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05세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786세대가 됩니다. 전용 면적 84, 34평, 9평이 주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특별 공급일은 591세대고요. 일반 공급은 400세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거주자 만 19세 이상 거주자들이 대상이고요. 경쟁 시, 평택 시 1년 이상 거주자들이 우선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요. 재당첨 제한 10년 동안 청약 당첨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전매 제한 3년 동안 못 팝니다. 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입주할 때 전세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부자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오겠죠. 비규제 지역의 공공택지입니다. 모집 공고일은 11월 1일, 특별공급일은 11월 11일, 일반 공급 1순위는 11월 12일, 11월 11일, 11월 12일 두 개 체크를 하시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9일, 계약은 11월 30일에서 12월 2일, 입주는 2028년 1월 되겠습니다. 거의 3년 조금 더 남았네요. 3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평택 지제역이죠. SRT 1호선과 SRT가 있고 향후에 GTX A와 C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제역 주변에도 도시개발 지구들이 많은 도시개발 지구들이 많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브레인시티가 있습니다. 저는 왜 브레인시티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이게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이쪽에 북쪽에 브레인시티 북쪽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머리 좋잖아요. 브레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여기 한경대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한경대학교가 있고 한경대학교 바로 옆에 한신더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한신더휴고요. 옆에 유치원 부지가 있고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옆에는 아파트 부지고 여기 아주대학교 평택에는 대학병원이 없는데 아주대학교 병원이 바로 옆에 생기고요. 옆에 요거는 뭐냐면 공원입니다. 공원이 이렇게 옆에 왕춘 역할 평택시에서 만드는 공원 입주민들이 내는 분양가가 아니라 평택시에서 공원을 만들어 줍니다. 옆에 공원 하나 덤으로 붙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위로 가면 이제 다른 아파트들도 있고 편의시설들 상가들 이렇게 옆쪽에도 상업지역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가까이 있고 초등학교 있고 공원 있고 아주대학교 병원도 있고 좋죠? 좋습니다. 옵션은요, 84A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가 861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보통 민영 아파트들은 한 2,500에서 3천만 원 사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일단 덤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발코니 확장비에서 1,500에서 2천 정도는 이미 먹고 들어가고요. 시스템 에어컨 6대 기준으로 910만 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고급형은 1,030만 원, 현관 중문 111만 원, 고급 신발장 25만 원, 드레스룸 특화하는데 243만 원, 주방 팬트리 시스템 가구 48만 원. 이 정도는 뭐 옵션비가 비싸지 않으니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세라믹 아트월. 이거 모델하우스에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멋있습니다. 돈 있는 분들은 하시고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거실, 주방, 복도, 뭐 시트 판넬, 뭐 여러 가지 특화 옵션들은 모델하우스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고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선택을 안 하셔도 되고요. 빌트인 가전은 뭐 저는 뭐 굳이 추천하지 않는데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 입주할 때 가전 대리점 가셔도 됩니다. 나는 인테리어 안 할래. 입주할 때 내가 알아서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시면 됩니다. 빼줍니다. 이만큼의 돈을 1635만 원 빼줍니다. 평면 구조를 보면은요, 평면 구조가 잘 나왔습니다. 5984 모든 평면이 다 4베이 판상형 구조. 보통 이렇게 나오기 좀 쉽지 않은데, 보통 뭐, 판상형이 나오면 B타입은
타워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다 포베이 파상형 구조로 잘 뺐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다른 단지들도 모두 다 포베이 파상형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A는요, 현관 들어오면은 복도 팬트리 작은 거 하나 있고, 욕실 있고, 침실 1, 거실, 안방, 포베이에 주방 맞바람 치는 파상형 구조고, 안방에 욕실 있고, 파우더룸 있고, 드레스룸 있고, 이거 옵션으로 뭐 이렇게 틀 수도 있고요. 방 1, 2도 옵션으로 무상 옵션으로 붙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 있는 분들은 붙여서 크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기본으로 해도 되고요. 59B도 비슷하게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나왔고, 84A를 보면 84A도 뭐 잘 나왔습니다. 현관 팬트리, 현관 들어와서 팬트리 있고, 욕실 있고, 침실 2, 3, 거실, 안방, 포베이에 맞바람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 욕실 앞에 파우더룸이 있고, 드레스룸이 거의 방 하나 크기로 굉장히 넓게 나왔네. 드레스룸이 거의 뭐 안방 방 침실 1 크기만 하네요. 1 크기보다 더 크게 드레스룸이 나왔는데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기 있는 분들은 뭐 아기 방으로 사용해도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 84B도 포베이 파상형 구조 역시 드레스룸 넓게 나왔고요. 84C가 이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가면 있는 건데 현관 들어와서 욕실 있고 현관 팬트리 있고 하나 둘셋네 개, 방 4개 있고 맞바람 치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나왔다. 드레스룸 넓으면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옷이 옛날처럼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방보다는 드레스룸이 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집 드레스룸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대형 평형인데도 드레스룸이 좀 작거든요. 여기 보니까 84C가 드레스룸이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84D는 64세대 드레스룸 역시 크게 나왔습니다. 드레스룸 크게 뺀 건 잘한 것 같아요. 모든 평형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주력 평형은 59A, 84C인데 뭐 마음에 드시는 거 하셔도 됩니다. 모두 다 포베이 구조니까요. 단지 배치도 보면 앞서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학교 가는 길이 뭐냐라고 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있는데 보통 학교 갈 때 이제 이렇게 뭐 정문에 나와서 이렇게 가거나 뭐 아파트 안에서 샛길로 가는데 여기에 아예 길을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학교 직선으로 쭉 가면 바로 학교로 똑 떨어지도록 학교 가는 길을 만들었다는 걸 아이디어 좀 좋은 것 같고요. 남향이니까 여기가 남향이니까 보면 이게 남동향, 남서향,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됐고 동강 간격도 넓어서 일적권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포베이 구조로 구조도 잘 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 보도록 하죠. 59A가 3억 8천만 원, 3.3제곱미터당 1,515만 원, 84A는 5억 1,600만 원, 3.3제곱미터당 1,486만 원. 비슷합니다. 84C는 1,482만 원, 1,486만 원, 5억 초반대 정도 나왔습니다. 택지지구가 이 정도면 저렴하게 나왔죠. 요즘 중소도시들도 다 4억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저렴하게 나왔다.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 단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1,486만 원. 참,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400만 원대면은 비싸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1,400만 원이 기본이다, 저렴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참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브랜시 단신도유 1,486만 원, 3.3제곱미터당 평당. 작년 2023년 12월에 분양했던 브랜시티, 같은 브랜시티 중흥 S클래스 2027년에 입주합니다. 1,569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작년에 분양했던 중흥 S클래스보다 2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양가가 서울은 한 35% 정도 올랐고 경기도는 한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 걸 감안해보면 한신도시가 그래도 뭐 분양가는 경쟁력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덕 국제도시하고 비교해보면 2,400만 원, 국제도시 금호올리, 고덕에서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1,700만 원 정도 나고요. 평택 센트럴자이 5단지가 1,578만 원, 2018년에 입주했습니다. 소사벌의 중흥에스크레스 2017년, 입주 연도가 10년 차이가 나는데 1,357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저는 10% 또는 그 이상 가격 경쟁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괜찮죠. 가격 경쟁력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평택시 입주 물량은 좀 많아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되고 제가 택지지구는 어지간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서울이 아닌 나머지 지역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10년, 20년 지날수록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도심보다는 살아남는 택지지구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도심도 이제 인프라가 재개발이 되고 잘 갖춰지면 원도심도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택지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깨끗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기 때문에 점수는 따고 들어갑니다. 미분양이 좀 많은 상황이니까 옥석 가리기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평택의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좀 높게 4점 줬고요. 가격 경쟁력 10% 이상이기 때문에 4점. 교통은 뭐 도보 이용은 불가능하고요. 버스 타고 평택 지제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5점 정도 줬고요. 편의시설은 향후에 2027년에 병원과 학교와 주변 상업시설들이 갖춰진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4.5점.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4점.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세대수 거의 1000세대 가까이니까 요 정도 브랜드 쾌적성 좋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별 3개 반 정도는 뭐 충분히 거뜬히 받을 수 있는 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별 4개는 완전 뭐 로또 같은 거를 제가 별 4개를 주기 때문에 3개 반도 높은 점수입니다. 장기 보유 가능하다면 평택의 미분양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3년 이상 입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하실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면 청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 평면 구조가 잘 빠졌고 택지지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3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